자, 전체 시장의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은 SM을 개장주에 들여다보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전량차익 실현을 양쪽 다 라이브 방송에서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재편입을 잡아들여 둘 다 성공을 했는데 다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좀 될 수 있었지만은 라이브 방송 이외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즉각적으로 대처가 안 돼서 조금 엇박자가 나다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혼란스러운 기준이 되는데 그래도 뭐 계속 짧게라도 끊어가지고 동영상 전략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게 이제 조금 장중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시라면은 또 중간중간에 장중 라이브 방송 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셔서 그때 빠르게 철저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는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또 기타 법인 쪽에서도 뭐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 컴투스에서도 그린매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복합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야간에 한 번 더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SM은 무료 방송에서도 잘 오픈을 안 했어요. 그죠?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위주에서 오픈을 하고 SM은 무료 방송에서 오픈을 제한적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주에서 다 수익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어찌됐건 그 흥분은 조금 가라앉히고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 다 돌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준에 누구요? 하이닉스 쪽을 보고 있죠. 그런데 하이닉스 지금 편입할 수 있는 위치에 아니에요.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매수사에는 언제 드려요? 공식적인 매수사에는 저점 대비 1% 수준. 그래서 보합 기준 혹은 94,500원 94,400원 매수 잔량이 들어오거나 94,500원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때 기준에 하이닉스의 편입 설정을 단문 문자로 내보낼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여전히 LG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놓여져 있어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그리고 삼성전기는 미리 다 올라온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삼성전기는 다 올라온 상태에서 눌림폭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 2차 전지 시장 주도주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어제 야간에 그 올려드렸던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을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이 링크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왔다고 설정을 해놓고 글로벌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영상 부분까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걸 거예요 아마. 어제 새벽 1시 오케이 링크 땡큐.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기준의 이 내용까지 그리고 지금 PDF 파일로 이제 유료 방에는 올려드렸는데 저 부분을 낱장 파일로도 다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낱장 파일로도 그렇게 해서 낱장 파일로도 한번 쫙 뿌려주세요. 어제 올려드리는 내용이 아마 있을걸요 새벽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전략이거든요. 시장이 강할 거냐 약할 거냐에 따라서 수급 종목 주도주에 대한 포지션이 달라지고 어떤 업종을 편입할까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시황 설명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이럴 때 윤정도는 벌써 이미 V자형 1월 말에 2,500 그리고 2월 말은요 2,700, 800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 기준점의 설정 범위이고 이러한 V자형의 흐름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오늘 원고 쓸 때 이거 꼭 빼먹지 않고 윤정도한테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넣어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 하반기 올해 전부 다 놓고 보시면은 2차 전지와 또 IT에 대한
수급이 외국기관 쌍끌이로 어마어마하게 집중돼 있습니다. IT와 여기 보시면 LG에너솔루션도 IT와 뭐가요? 2차 전지에 대한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수익 계좌로 넣으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되겠어요? 응?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그리고 어제 설정해드렸던 차트 이 기준에서 수급 보세요. 수급 하단에 놓여져 있는 저 수급을 보고 목표주가 설정 범위 돌파 기준의 흐름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본 가격을 기준을 잡아서 고평가야 저평가야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신 가격 대비해서 에코프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행진이고, 포스코케미칼 오늘 크게 밀리고 있지만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뚫었고, SM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뚫고 우리나라에서 금융 역사상 보기 드문 엄청난 M&A가 터져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11만 원부터 최대 폭은 17만 원까지 공개 매수를 열어놓는다 해도 보수적으로 일단 잡아놓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옳다. 결론적으로 지금 LG전자의 거래대금 거래량, LG전자도 지금 어제 잘라드렸잖아요. 분명히 어제 야간 교육 다 해드린 건데 이조차도 지금 여러분들이 못 잡아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동학개미 800만 동학개미 어떻게 하냐고. 삼성전자만큼 강한 종목을 계좌에 갖고 있으면 슬플 일이 없죠. 또 하이닉스만큼 강한 수급 보세요. 또 LG전자만큼 하반기 신고가 다 넘기잖아요. 하반기 신고가를 하이닉스만 이제 하반기 신고가 넘기면 돼. 10만 5천 원 그가의 거 하루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자신감, 시장에 대한 자신감. 야, 유럽이 지금 어마어마해. 유럽이 어마어마해. 유럽 증시가 어마어마해. 어제 프랑스 까크 차트를 깜빡하고 앉는 것 같아요. 프랑스 까크 차트가 없었어. 시황이 어디였어? 시황. 엄마, 시황 차트는 여기 없네. 제가 그럼 잘못 잘랐나? 잠시만요. 어제 기준의 시황 차트도 같이 보셔야 돼요. 시장 상황이 어디인지를 아셔야죠. 위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에서 이거를 빼놨구나. 이거를 다시 전체를 복사를 해서 IT의 기준에 PDF 파일을 좀 수정을 해놔야겠네. 그죠?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은 시황 부분이 빠져버렸잖아요. 시황 부분 보시면은 잘 보세요. 시황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시황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시장 차트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말 같지도 않게 나스닥랑 비슷할 뿐이지 나스닥은 180% 올라와 있어요. 19년 대비. 얘는요 바보도 아니고 정정불안이라니까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밀려 있는데 저 디커플링은 오래 가지 않는다. 저 디커플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하고 비슷하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얘 최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게 14.54입니다. 어제 8일날 종가 기준으로 어제 밀린 거 빼고.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2,800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2,800. 그러면은 다우지수는요. 30개 종목에 대한 업종 평균치인데 얘는 8% 밀려있어. 어제 빠진 거 빼고. 그럼 8%면 얼마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입니다. 얘는요. 4% 밀려있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이에요. 까끄는요. 3% 밀려있어요. 결론적으로 응? 지금 3포 선생님 VVIP 방에 새로 오셨는데 오늘 동영상 오늘 거 링크 나온 거 있으면 오늘 거 다 올려주시고, 연구원분들은 어제 그제 거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대해서 잡아드리고, 이 시장 이 흐름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저 시장의 흐름이 아니고 다 같이 박살나 있고 진짜 경기가 침체되고 진짜 문제가 발생되는 장이라면은 그러면 정신 나갔어요. 어? 대형주는 무슨 대형주야. 도망 나가야지. 쉬어야지. 쉽시다. 이렇게 돼야죠. 포스코케미칼 저점 찍고 나서 1% 돌리면 매수 들어갑니다. 1% 돌리면 예를 들어서 23만 3천 원, 2,500원 찍고 1%면 얼마? 23만 5천 원 매수 잔량 들어오면 매수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어제 시원한 흐름 나오고 또 위로도 따라 붙고 했는데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럽긴 하지만 개별 기준에서 비중 잡으신 분들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수급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JP모건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개인 선호 창구에서 그렇게 받아가는 물량 없어요. 손바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LG화학 마찬가지예요. 편입입니다. 현대차 기준 편입.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니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1대1대1 비중이냐? 아니에요. IT가 지금 30%, 2차 전지가 25%, 자동차가 20%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75%예요. 그래서 65에서 80%를 어떻게 한다? 주력주를 일단 채운다. 그래서 2월 달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 시장 수익률에 반하지 않아요. 응? 그리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성해서 지금 36% 수익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4분기 이후의 기준의 수익에서도 19%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요.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아쉽지만 SM을 1월 달까지 편입 기준 잡아놓고 지금 빼놓긴 했지만은 1월 달 이후의 수급으로 볼까요? 시세로? 1월 달 이후에 우리 계좌 수익은 12%입니다. 시장을 윗방향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력주, 대형주에서 이렇게 편입 비중을 잡고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 어떻게? IT 두 종목의 기준에 2월달 포트폴리오예요. 하이닉스 이 위치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뭐 어찌됐건 현대차가 20%, 15%, 15%, 15%, 10% 그리고 15%,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 7종목을 1월 말에 종가 기준에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카카오 쪽도 보고 있는 거고 SM도 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종목군들의 비중 설정 범위도 잡아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SM 기존의 20% 비중에서 지금 현재 기준은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10%의 비중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요게 우리의 주력주예요. 그중에 반도체 쪽에 이 둘 중에 한 종목 그리고 IT 쪽에 이 둘 중에 한 종목 그렇게 해서 최대는 한 종목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을 최대 비중으로 채운다. 지금 현재 우리 포트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기를 넣어두고 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LG전자가 거래가 더 강하고 수급이 더 긍정적이고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단문 문자 사인을 내보내드리고 있어요. 단문 문자 사인이라는 거는 매매 사인을 잡아드릴 때 이것도 수십 번을 얘기해도 지금 이것도 제대로 고쳐놓지도 않고 있어. 본인들 영상 녹화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거 영상 만들어놨으면 올려놓으시고 결론적으로 이쪽에 윤정두가 직접 넣은 이러한 내용 다시 얘기해서 윤정두 얼굴이 나온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매매 사인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만. 아시겠어요? 요게 단문 문자로 나가요. 문자로도 나가고 채팅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대부분 동영상을 같이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동영상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가 어렵다 하시면은 단문 문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정도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왜? 문자가 무지하게 나가. 왜? 우리는 다 기존에 갖고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예를 들면 하이닉스 15%. 개별 종목 기준에서는 최대 3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나가요. 이 종목 LG전자도 최대 30%. 주력주는 최대 30%. 포스코 케미칼은 최대 20%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나가요. 그럼 그렇게 채우면 이거 100%도 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계좌의 구성 범위를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문자가 계속 나가겠죠 이제. 예?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보합에 매수 전량이 들어오면 매수 사인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문자 나가고 매수 사인 나가고 우리는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규 편입자 매수하세요가 된단 말이야. 그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뭔 놈의 문자가 이렇게 만나가 되는 거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는데 또 매수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면 포트폴리오가 다 짜져 대부분. 일주일이면 거의 대부분 포트가 다 짜져요. 그러면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문자가 오거나 말거나 내 포트 기준에 집중적인 문자가 나오는 종목군들, SM,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포트폴리오의 전략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IT 두 종목에 15% 15%씩 일단 공식적으로 포트에 넣는 거는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최대 30%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LG화학도 최대 30%까지 편입 가능하신데 지금 포트에는 15%,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포트에 10%를 넣어놓습니다. 문자 나갈 때는 최대 20%까지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가요. 그리고 자동차도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는데 지금 포트에는 20%를 현대차 쪽의 기준에서 넣어놓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준이 정책, 미국의 정책의 친환경, 그래서 친환경 기준의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자체적인 기준, 그룹 재편 작업을 통한 경영권 승계 작업, 그렇게 해서 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기준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5만 원 위쪽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5만 원 위쪽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지수도 2,500 위쪽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게도 눌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서 가져갈 건데, 기존에 10월, 11월 이 기준에 20%까지 확대를 했다가 지금은 포트 비중에서는 15%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고 눌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 매매는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채우실 수가 있는데 단문 문자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단문 문자가 오는 종목 위주에서 전체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올려드릴 테니까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리고 SM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14만 8천 주, 15만 주 수준까지 매수 들어왔다가 조금 줄었는데 얘가 지금 내려오면서죠. 얘가 개인 매수 물량 차익 실현인지 뭐 기관 외국인 쪽인지 아니면 공매도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은 들어오는데 지 혼자 훅 밀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신규 편입자 5% 편입할 수 있다요. 왜? 지금 11만 4,200원까지는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눌려주고 있어요. 눌려주는 과정에 프로그램 더 들어와요. 땡큐예요.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5%의 편입 기준은 여기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자가 많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요 기준에 대해서 변동성이 크니까 전체 전략 꾸리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고, 결국은 11시 53분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프로그램 순매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14만 7천 주. 근데 주가는 눌려 있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11만 4,200원까지만 따라붙고 그 이상은 못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매수 우위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에서 11만 5천 원 공방하고 있고 11만 6천 원 공방할 때 이거 따라가야 되나? 못 따라가지 그때는. 근데 지금 16만 주 매도가 나왔다가 밑에서부터 대사서 14만 주 매수니까 거의 뭐 30만 주를 밑에서부터 다시 끌어잡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11만 3,500원 기준 뭐 이렇게 내려와 줄 때 또 11만 3,500원, 11만 3,000원 뭐 이렇게까지 내려와 주는데 수급이 11만 지금 조금 전에 7,700주 매수했다가 지금 또 나왔어요.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만
잘 대처하면 돼. 만약에 계속 쏟아져 나와 16만 주까지 매도했던 상황이었으니까 진짜 뭐 짜증스럽지만 16만 주까지 막 매도를 해버려. 그렇게 하면 주가가 장중 저점 10만 7천 원까지도 깨져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열어놓고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계속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 폭은 10%인데 이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한적으로. 응? 그렇게 해서 수급은 현재로서는 매수 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만 11만 5천 원 대비 1.5%가 밀렸다.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11만 6천 원 공방이었죠. 그럼 2.5%, 2% 정도가 내려왔어요. 아까 그 공방 대비.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개장초 차익 실현은 우리가 11만 3,500원이었는데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여기서 편입을 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유지된다 쪽으로 해석을 하고 편입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문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중이 10% 있는 분들은 내가 매매가 원활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는 개별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고 전체 전략 기준은 개장초처럼 전량 차익 실현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비중 없는 분들만 신규 편입을 추가적으로 단행하고 있구나. 11만 4,200원 15%까지는 열어둔다고 했으니 그리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가 우리가 평균 단가가 11만 원이기 때문에 마지노선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되면 오늘의 저점이 되죠. 정확히. 이거는 이제 손절이 돼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높죠. 높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대처한다 하시면은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산 평균 단가 대비 3%의 차익 손절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윤정도는 일단은 기계적인 손절 범위는 10만 7,300원을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 지금 현재 경우에 공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가격 자체의 기준을 마지노선을 11만 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 눌려져 있을 때. 여기서는 뭐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손절을 설정하지 않아도 무난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어차피 10%는 지금 밑에서부터 재편입해서 11만 원에 1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의 경우 비중이 적으신 분들의 경우에 현재 기준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편입인가요? 아닌가요? 했을 때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자 사인을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55분, 57분 기준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14만 2천 주로 형성돼 있고 고점 대비는 조금 빠져 있지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요 기준에 설정을 잡아서 수급 보면서 대처를 하자. 밑으로 집어던진 쪽의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지만 그거는 기술적으로 출렁거림의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럼 나는 완벽히 기술적으로 대처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저점 찍고 돌릴 때 1.5% 혹은 2% 등락 범위를 보시면 되겠죠. 오늘 캔들의 전체적인 크기는 대략 한 10% 등락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10%가 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11만 3천 원 신규 편입자 5% 그리고 만약에 신규 편입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에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 범위에 5에서 5% 추가 편입해서 편입 설정을 잡는다.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수 강도가 지금 뭐 1%도 안 되잖아요. 매수 강도가. 그러니까 제한적이니까 조금 그거는 여전히 주의를 하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재차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단문 문자 치고는 굉장히 길게 발송이 되는데 뭐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의 기준이 잡히고 그리고 SM의 프로그램 쪽에 수급 동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영상 부분도 재차 이제 뭐 포괄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영상 규모 사이즈가 좀 커져 있는 상태라서
압축하는데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을 포트에 넣어놓는 상태, 넣어놔져 있는 상태고, 이 방산 중에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를 우리 넣어놓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이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얘도 넘겨놓고 있어야 정상인데 눌려져 있어요. 시장도 2,500 미만이고, 좀 아쉽게도. 현대로템도 3만 원 신고가까지 기대했던 찰나에 훅 밀렸어요. 근데 뭐 감당 안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제 요 카카오뱅크페이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니까 뒷부분에 봅시다. 그리고 11만 3천, 뭐 지금 300원, 뭐 400원, 500원, 오케이. 요 기준에 편입 설정 잡을 수 있다. 프로그램 더 들어오죠. 비중을 지금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 이수만 회장 지분뿐만 아니라 공개 매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 있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개별 기준으로 지금 거래가 이제 좀 둔화돼 있어서 실적과 수급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무지 많잖아요. 무지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지금처럼 문자 나간 거, SM 나갔으니까 SM 나간 문자, 그 기준에서 편입.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금양 기준에서도 일단은 개별 기준, 현재로서는 관망, 비중은 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기준에서도 일단은 에코프로가 지금 얼마예요? 18만 8,800원인데 SM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전략을 쉽게 빠르게 못 잡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하고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타깝게 어제 손절을 했어요. 150% 수익 냈으면 됐지 뭐. 마지막 물량 손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소형 잡주는 진짜 어떨 때 한 번 정도 들여다보는 거고, SM CNC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SM 라이프 디자인 뭐 그런 거 병행해서 하면 되잖아요. 둘 다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SM CNC 상한가 올려주세요. 현재가 창 잘라서 축하합니다 해서, 축하하지 그러면은 SM 우리가 2년을 공략을 해온 종목인데.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뱅크 쪽의 기준인데, 안타깝지만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반발력 나올 때 그때 손절을 할지, 그때 기준을 잡고, 카카오페이의 기준은 그나마도 어제 전략을 잡아드렸던 부분이, 카카오페이의 마지노선을 그러면은 일단은 6만 원 이탈을 기준을 잡아서 대처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6만 원이 이탈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리고 뭐 낙폭 과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심리적인 면에 기인할 수 있는 이 6만 원의 기준 이탈 범위, 요 기준을 손절 범위로 잡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잘 그래도 명목 가격 위에서 움직임을 준다면, 그렇다면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겠다.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 범위가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거래가 이제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인데, 영선 위에서 움직여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여 있어요. 꺾여 있지만 데드가 나왔고 꺾여 있지만 영선 위에 있다. 한 가지는 매수의 신호고 두 가지는 매도의 신호지만은,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또 매수의 신호로 설정이 잡힌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요자락의 기준에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6만 원으로, 명목 가격 기준을 6만 원으로 잡고 직전 저점 수준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도 이제 좀 아쉽지만은 요 기준에 유지를 하고, 그다음 미끄러졌을 때 이제 그 캔들의 기준에서는 요 몸통의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꼬리까지 포함했을 때 절반 기준까지도 놓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훗날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배제를 일단 해놓고요. 요 1차적인 라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두면, 요 라인이 이탈되면 이제 그 손절 범위로 전체 문자 비중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전체 문자, 교육용 1, 2%짜리는 문자가 안 나가지만 얘는 전체 문자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기준의 설정 범위는 이제 중립으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데드라인 기준에 요 기준도 설정을 잡을 수 있어요. 저 기준이라는 것이 몸통의 절반과 그리고 꼬리를 포함했을 때 절반 기준. 요 정도 범위가 이탈되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인 또 캔들 기준에서 패턴에서의 손절 범위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갭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힘의 강도를 더 기대했는데 좀 아쉽게도 오늘이라도 세게 돌려놓으면 아주 세게 돌려놓으면 이 갭이 살아있어서 그 추세의 흐름은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강도를 월등하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눌려있는 상태고 거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되는 쪽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지노선은 어제도 6만 원으로 설정을 최근 기준에 잡아놨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기준에서 6만 원 설정 범위를 잡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움직였는데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크게 두들겨 맞는 거죠. 너무 참고일 중간에 너무 맞으니까 이제는 버거운 위치가 돼버렸어요. 버거운 위치가. 그런데 카카오뱅크도 버겁긴 하지만 뭐 앞전에 우리가 수익을 냈으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인데 그러면. 그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요 이제 물량 때문에 블록들 물량 때문에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석 부분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최고 고점에서 예를 들면 요 기준의 최고 고점 대비해서 11%인데 최고점의 매수가 잡히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라는 게 있고 그래도 손실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비중도 높게 잡았고 뭐 그 우리 포트폴리오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최대 비중 뭐 20%까지도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대처를 해드렸는데 거래가 급격히 감소되고 나면서의 흐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갭을 메꿔버렸어요. 그 갭을 메꿀 때에 거래도 둔화되고 추세가 그 어려워진 상태니까 일단은 잘라내고 대처합시다 했어야 되는데 잘라드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다라고 느끼는 범위거든요. 그 과도하다라는 범위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수급 범위가 지금 꼬여 있죠.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꼬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꼬여 있는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고 어마어마한 수급이 꼬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밀리니까 분명히 프로그램 쪽에 매도는 있지만 4억 7,700만 주짜리예요. 그 흐름으로 감안했을 때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몸통의 절반 또 꼬리까지 포함해서 절반도 놓고 봐도 되는데 저기까지 밀리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오늘 뭐 일부라도 좀 돌려주길 바라겠고 다음 주 기준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확대해서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일단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정리하자 이렇게 아주 급하게 대처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도 현재 기준에서는 기존의 26,000원까지 좀 열어놨던 부분이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일단 26,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처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이전에 월요일이라도 중간 그 기준에서 전략을 다시 꾸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페이에 6만 원 공방이라든가 카카오뱅크에 26,000원까지 만에 하나 미끄러진다면 그때 다시 전략을 명확하게 잡아서 대처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전체가 다 이제 종목 기준이 설정이 잡혔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포트폴리오의 텍스 전략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느 사람이 동영상 전략을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있는데 VVIP 방에 올려드리는 거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불기둥방 VIP 방 다 올려드리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그리고 거의 뭐 매일매일 올려드리죠. 근데 장이 계속 이렇게 좋아진다면은 이 서비스는 원래 했던 것처럼 VVIP 방에만 올라갈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텍스트로 자칫 잘못 올려드리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일단은
편입은 이제 관망을 해놓고 이렇게 비중을 유지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앞으로도 영상이 만에 하나 이제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질문 주세요. 그리고 급한 상황이면은 제가 급한 상황이면 제가 빠르게 또 대처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저점 대비해서 돌리면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도 고민을 할 텐데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한 템포 뭐 쉬어가면서 차분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압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올려드리고 강연에 빠르게 신청하시고 강연에 명단 좀 수정 좀 하시라니까요. 응? 인원이 없어서 그러나? 다들 뭐 저 너무 바쁘신가? 일단 알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